교수님들이 연구 환경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마트랩 시스템의 기능을 연구 환경에 적용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든 포토스토리를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게 저희 장비들 컨디션인데, 전원이 나가서 온도가 이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CO2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도 CO2가 갑자기 나가서 키우고 있던 뭐 셀들이 죽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좀 비싸고 예민한 기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틀이니까 그 기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 3번은 이게 오류가 나서 기계가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이틀을 방치를 했었거든요, 주말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안 좋았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기계가 다양하고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실험실이 이제 약간 근처에 이제 몇 군데 실험실이 또 별도로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제 시간 문제랑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는 문제점이고요. 딥프리저는 그게 잘못하면은 딥프리저 값을 10배, 20배를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막 해온 샘플을 날렸는데 우린 극지니까 엄청 비쌌던 샘플이고, 좀 오래된 랩 같은 10년, 20년 쌓인 경주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실험기기 사용할 때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AS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 늘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요. 그런 점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원격으로 하면 그쪽 이제 그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알아서 뭐 장비에가 어느 부분 이상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뭐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뭐 잘못됐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편하죠, 저희가. 그리고 알아서 오셔가지고 빠른 이제 뭐 수리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하면은 뭐 좋은 시스템인 거죠, 진짜. 이런 거는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간다거나 기계 옆에 없을 때, 그럴 때 솔직히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장 처치를 못하는데 뭐 시료라던가 기계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화면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말 같은 때 안 나올 때 보면 이틀이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대로 운영이 된다면 명절이나 연휴 기간 동안 관리자들이 부담 없이 이제 뭐 고향에도 갔다 올 수 있고, 굉장히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앱에 이렇게 장비를 씩씩 돌려가면서 잘 돌아가네, 이렇게 그렇죠. 하거나 이거 문제 생겼다,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에서 직접 기계를 켤 수 있다면 오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연구원들의 복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도 지금은 이제 그 상황들을 연구원이 체크를 해서 전화로 알려줘야 됐었는데, AS 직원에게 직접 그 상태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고쳐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험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 대한과학에서 개발됐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주고요. 잘 보셨나요? 네 가지 에피소드는 네 가지 에피소드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코믹하게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연출한 것이니까 스마트랩 시스템의 기능 외의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호 연구소장의 스마트랩 시스템 개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과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랩 시스템 개발 경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제어 관련 연구 실험 장비의 현 기술 수준을 설명드리고 주식회사 대한과학의 기술 개발 이력을 설명한 뒤에 스마트랩 시스템 개발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출시 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제어 및 원격 모니터링 관련해서 연구 실험 장비의 현 기술 수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분들이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 장비가 실험 장비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PC와 같은 통신 수단이 있습니다. 그와 연결시켜주는 단거리 실험 통신 케이블이 있어서 장비의 현재 상태를 PC에 연결해주고 마찬가지로 PC를 통해서 간단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제어 방식이 수행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단거리 방식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장비에 자동 전화 통신 모듈을 같이 공급하여서 전화법을 통해서 유선과 무선에다가 에러가 났을 때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원거리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단방향 수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어 방식이 전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한과학의 기술 개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과학은 2003년 제어기업을 추출하면서 컨트롤러 자체 기술로 설계 구현했습니다. 2005년도 원도스 관련해서는 업계 최초로 퍼즐 제어를 구현했고 2006년에 YG 리모트라는 실열 통신을 이용한 유선 원격 제어 개발을 했습니다. 2007년 제어 시스템 기업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09년에는 업계 최초로 7인치 풀터치 스크린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2011년에는 모바일에 주로 사용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풀터치 스크린 컨트롤을 개발했습니다. 2012년에는 실시간 자가진단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앱 개발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총 기간은 2010년 7월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 총 27개월이 걸렸습니다. 개발 비용은 약 6.2억 원이 들었고 개발 인력으로는 연평균 투입 개발 인력 4.2명입니다. 주요 개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달에 스마트랩 개발 관련해서 킥오프를 했고 2011년 5월 안드로이드 기반 4.3인치 7인치용 공용 터치 컨트롤을 개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ULT 프리즈용 7인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두바이 아랍랩 유천시에 출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격 제어장치인 와이어 서비스는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2012년 5월 챔버형 7인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고 2012년 5월 자가 진단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오븐 인큐베이터용 4.3인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2010년 6월에 완료했고 같은 달에 독일 아케마 전시회를 출품하였습니다. 2010년 9월에 터치 컨트롤 CPU로 업그레이드 시켰고 2010년 11월 서버 앱 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10년 스마트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을 2건을 출원하였습니다. 스마트랩 시스템은 업계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그 많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포괄 개념의 특허를 2건을 출원하였습니다. 이후에 구현 기술 관련한 세부 특허들을 여러 건을 지금 특허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서 해외 특허 출원인 경우에는 특허 법률사무소와 같이 사전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시 및 서비스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 출시를 2010년 12월 다음 달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용 서비스 사전 준비를 할 것이고 앱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요 국내 고객들을 통한 실효성 테스트를 할 것이고 해외 시장 출시는 2013년 1월 이후에 지역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대륙별로 주요 서버 구축을 위한 주요 협력사와의 비즈니스 계약을 할 것이고 주요 협력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용 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각 대륙별, 국내를 포함한 각 대륙별 서버를 구축한 이후에는 각 대륙별 서버들끼리 실시간으로 연동 가능한 와이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랩 개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배양기, DNA 샘플을 저장하는 초저온 냉동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멀리서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제품들, 세계 최대 실험기기 전시회인 아케마 2012의 막이 올랐습니다. 아케마 전시회는 매 3년 주기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약 4천여 개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독일을 포함해 이탈리아와 유럽, 미국 등 해외 간판 기업들과 여러 중소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저마다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외국 기업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은 올해 아케마 전시회를 통해 신제품 스마트랩 시스템을 선보이며 관련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저희가 아케마 지난번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에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향후에도 3년 후까지 현재보다 최소한 한 2배 이상의 수출 실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케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아시아의 작은 국가로 해외 기업들에게 생소하게 여겨졌던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Most of us are very worried when we talk about Korean products. But after having, been selling Dahan range of products, I'm confident to say that actually, the time has come. Asian products, especially made from Korea, are of good quality, and it is also backed by good after-sales service.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 세계 무대를 발판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인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뉴스토마토 강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전까지 저희가 나름 열심히 만들어 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유심히 보셨다면 아주 쉽게 이미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계속부터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앞에 저희가 이 스마트 랩 시스템 기술을 제품으로서 구현해 놓은 3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속에도 이제 몇 개의 기계가 전시가 되어 있고, 현재 오른쪽에 보시는 단상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 저희 영어로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미생물의 배양에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큐베이터, 대안되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방향에서는 왼쪽에 지금 사회자 옆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이 초저온 냉동고, 영어로는 울트라 로우 템퍼러처 프리저 혹은 딥 프리저 이렇게 부르는 제품으로, 저는 주로 이제 동물 세포, 그러니까 배양 중인 동물 세포의 보관, 또는 값비싼 어떤 시약이나 치료의 보관에 많이 주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제품은 영어로는 그로스 챔버 혹은 인바이런먼털 챔버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로는 식물 생산상 이렇게 환경 테스트 챔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제품은 역시 어떤 생물 샘플, 특히 식물 샘플의 생장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을 통해서 제가 구현한 스마트 랩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연회를 준비하면서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보통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청바지 티셔츠 입고 일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제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토킹보다도 이 제품에 제가 이제 좀 이따 같이 붙어서 시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양복의 넥타이는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늘 처음에 되게 청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제 금융권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사 저는 정도에 맞지 않다, 스팀 없이 흉내를 내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일단 내가 이런 차림으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넥타이는 풀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저희 위즈드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저희 분명히 대한과학이고 각종 자료들에 저희 회사의 로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즈드라는 것은 주대한 대한과학과 저희 대한과학이 영위하는 유통 사업 부분과는 차별화되도록 저희가 직접 만드는 제품의 세계화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입니다. 사전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어에 개별 스타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YKW, 인텔리전스의 I, 세이프의 S, 뷰로크의 D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똑한 제품, 또 정보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능을 가진 제품, 또 사용이 안전한 제품, 또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한 튼튼한 제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8년 넘게 이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의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위즈드라는 저희 제품의 브랜드에 걸맞도록 아까도 제가 인사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로 모바일로 되고 스마트와 모바일이라는 단어로 대별되는 우리 모두 인간의 삶과 또 산업 경제적으로는 산업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들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스마트 랩이고요. 뭐 스마트 랩이 무엇이냐 정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사실 뭐 저희 실험기기 업계에서는 저희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죠. 근데 그런 스마트 랩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IT 기업 쪽에서 사실 전혀 다른 의미의 뭐 제품이나 또는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거나 저희가 스마트라는 단어와 이 랩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스마트 랩이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희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전에 저희가 처음 이 실험기기 업계에서는 저희가 처음 구현을 했으니까 뭐 저희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저희 마음대로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로 그 세 가지의 특성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가 풀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 몇 인치짜리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이 붙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험기기들은 대부분 간단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와 몇 개의 버튼, 몇 개의 노브로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론 터치스크린이 달려있는 제품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터치스크린이 왜 달려 있었냐면 기기 자체에 입력하고 설정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간단한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로는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을 달고 있었고 터치스크린을 달고 있었지만 입력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복잡해서 매뉴얼만 한 권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스마트 랩이라는 타이틀로 구현하고자 하는 풀 터치스크린 컨트롤러는 그것이 아니라 굳이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기기가 단순하고 복잡하건 아주 직관적으로 기기가 제공하는 기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그 기기를 위해서 실험상 연구원에 관심사가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쉽게 보여주고 화면에 보여주고 또 기기의 동작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풀 터치 스크린을 달고 있는 이 기계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중간에서 어떤 장치들을 통하면 우리가 우리 국민이 저희 4,700만 국민 중에 3천만이 갖고 있는 3천만은 안 될까요? 하여튼 2천만 이상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내별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원격으로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또 동작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하자.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어떤 물리적인 기능적인 바탕 위에서 그보다 더 앞선 어떤 부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계 최초로 스마트 랩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능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미 지난달 아까 중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올해 6월달에 있는 전시회를 통해서 소개를 했고 근데 오늘 이후로
되는데 개념 자체는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저희는 이걸 처음 만드느라고 화면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통신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무지하게 많은 고민을 하느라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 제품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만드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뭐 아까 좀 전에 오전무 저희 영상을 맡고 있는 오전무가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특허 뭐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인터랙션 프로퍼티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제품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할 일들을 저희는 이만큼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후로도 가질 차별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가 기능으로 저희가 가장 요긴하게 또 어떤 경우에서는 소위 뭐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치명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기기가 특히 이제 저쪽에 있는 디프레 같은 경우에 아까 어떤 연구원께서 인터뷰 중에 말씀하신 경우에 이제 거기 저 장비에 보관되는 샘플이라는 것들이 뭐 저 기계 한 대 갖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또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좋은 뭐 디프레라는 장비, 뭐 다른 장비들도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정원이 나갔다. 우리가 정원이 나갔다거나 기계를 뭐 오래 일정 기간 이상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기기 안에 핵심적으로 기능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망가졌을 때 그 부분들을 기계가 스스로 감지해서 뭐 연구원에게 알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 회사라든가 아니면 공급사에게 알려줘서 연구원이 설사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먼저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첫 번째 부가 기능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루투스 컨트롤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전시된 장비들은 그러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처음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베르 개발을 해서 디자인도 어떤 첨단의 이미지에 맞도록 디자인을 했고 생산되고 있는데 뭐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계가 어떻게 통신할 것이냐,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디자인이죠. 그것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기존의 간단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로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 기계 현재 상태와 동작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로 이거는 현재 지금 저쪽에 있는 수동 냉동고의 제어 화면인데요. 지금 뭐 기계 당근 자체에 붙이는 것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따가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기계가 몇 도로 운전되고 있는지, 설정 온도가 몇 도인지, 각각의 컴프레서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 기계를 통해서 기계 동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혹은 설정해야 하는 내용들을 한 번의 버튼 터치를 통해서 현장 기능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앱들의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고객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반복에 의한 사용자 경험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그 식물 생산장, 향후에는 뭐 이렇게 큰 온도, 또 습도, 조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절해야 하는 장비들의 공통으로 같이 들어오세요. 이 경우에는 현재 온도 설정, 현재 온도, 현재 동작의 온도, 현재 습도, 동작의 습도, 현재 조도는 몇 레벨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이거는 보다 간단한 인큐베이터, 지금 저쪽에 위치한 인큐베이터의 동작 화면입니다. 현재 현재 온도, 설정 온도, 현재 온도, 또 기기가 몇 분 동안, 몇 시간 몇 분 동안 가동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뭐 풀터치를 장착함으로써 저희 스마트랩 컨트롤러가 장착된 모든 기기들이 가지게 되는 기능인데, 뭐 이전에는 이 과거에 이 기기가 최근 일주일 동안, 최근 정도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온도가 변화왔는지, 뭐 중간에 전원이 끊긴 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별도의 레포를 도착해야 했었다면, 기계 자체 전부 다 과거 온도나 운전 기록, 혹은 에러가 났었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 그래프가 다 분명히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부가기능 중에 하나인데, 디플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한 연구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명의 연구원이 혹은 여러 팀의 연구팀들이 같이 공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번째 챔버에 몇 번째 렉에 몇 번째 박스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물을 언제 넣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항상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경쟁사 접기를 리드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제품의 경우에는 문짝에다가 그런 서류들을 뽑아놓으라고 선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몇 번째 렉에 몇 번째 박스에 어떤 내용들을 누가 어떻게 넣는지를 기계상에서 도큐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가 기능을 또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컨트롤러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거의 누구나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언급해할 수 있도록 만든 중에 서비스인데, 저희는 여기다가 와이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제 와이어라는 타이틀은 와이드 리버스를 줄여서 저희가 이제 와이어라고 만든 거고요. 그것도 짧게 고객들이 기억하시기 쉽도록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제 트레이드마크와 한 것에 들어간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이 기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기기상의 컨트롤러에서 터치를 통해서 동작시킬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원격으로도 모바일 폰이나 혹은 뭐 아이패드, 또 예를 들면 어떤 스마트 패드나 또 컴퓨터의 웹상에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가장 오랜 고민과 나름 연구 개발의 시장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 인상 말씀으로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참 심플하지만 어떻게 간단한 무엇, 심플한 무엇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고려사항들과 또 이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이를테면 처음에 핸드폰과 프리저가 통신을 하고 싶은데 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려면 소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놈은 서버가 되고 한 놈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근데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프리저가 서버가 되게 하려면 서버 기능을 하는 OS를 설치를 해야 되고, 저 안에 원격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여러 개의 모바일 기기들이 저기 다 붙어갖고 그걸 다 소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고객 사이드에다가 뭐 서버를 하나 설치를 해줄까? 그래서 그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개의 기기들을 관리하게 하고 모바일 기기들이 그 서버를 접속하게 해요. 사실 그렇게 나와 있는 서비스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니까 사실은 연구원분들은 대부분 생물학, 물리학, 뭐 재료, 나노, 뭐 이런 거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 연구실에 서버가 덜렁 들어가게 되고, 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IT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성향이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여기 대한 서비스 클라우드라고 이름을 붙인 서버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서버는 여타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여타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게임이든 혹은 메시지이든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유저들과 똑같이 데이터 센터에 저희 서버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서버와 저희 기기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가장 짧은 리드 타임으로 유저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저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 기기를 구입을 하시면 저희 기기에다가 제가 원격으로 내 모바일 폰으로 저 기기에 접속하고 할 때 사용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기기상에 설정을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저희 서버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가장 심플한 형태. 사실 뭐 요즘에 와서는 더 이상 뭐 애플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냥 너무 산에 박힌
다른 얘기 돼버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참 그네들이 한 일의 의미를 갖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누가 다 아는 것들을 유저들이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서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험기기 안에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로 이런 스킨의 서비스 및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실에 와이파이 노드가 있다면 혹은 실험실에 랜 케이블이 깔려 있다면 랜 케이블을 꽂거나 요즘 가장 간단하게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AP 혹은 무선 공유기만 실험실 안에 있으면 저희 기계들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무선 공유기 찾아서 접속하는 것처럼 똑같이 접속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상에서 제가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입력을 해놓으시면 물론 이제 여기에 그렇게 설정하기 위한 화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패스워드가 있고 뭐 일련의 보안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정이 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서 서버가 모든 기기들과 이 모바일 기기들, 그러니까 실험실 내 기계들과 모바일 기기들의 통신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내 아이디를 등록해 놓은 여러 개의 기기들을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바일 폰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또 하나의 기기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 의해서 동시 접속해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기능들에 저희가 기계 안에 이런 기능들 바탕으로 저희 장비들 안에 장비들의 고장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부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냉동기 컴프레서라는 제품이 있죠. 그 컴프레서 주변 장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노화되거나 혹은 뭐 먼지가 묻혀서 먼지가 쌓여서 과열되거나 뭐 이런 단락이 생기고 이제 이런 고장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데 혹은 전원이 빠지게 되거나 그 안에 온도가 현재 몇 도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감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온도 센서가 고장나거나 근데 이런 고장들을 감지하기 위한 또 다른 내부적인 센서들을 제가 기계 안에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상태를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가 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컴프레서가 가열돼서 단락이 끊겼다 혹은 센서의 연결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스킴에 의해서 사용자가 저 기계와 원격으로 통신을 하듯이 그런 자가 진단에 의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유저한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계 안에 설정되어 있는 서비스 회사 혹은 공급사 그 연락을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은 그 서비스 회사 또 공급사는 알아서 출동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와 똑같은 화면을 메인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이어라는 앱이 하나 있죠. 그 앱을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그건 이미 제가 등록해 놓은 아이디는 패스워드입니다. OK를 누르고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제가 유저 CEO라는 유저 아이디를 등록을 했고 제가 컨트롤 가능한 이미 제가 사용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기기 목록에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실험실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들인 거죠. 보면은 WIT라는 두 대의 인큐베이터가 있고 WON이라는 두 대의 드라잉 오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C007이라고 붙여놓은 생장상이 있고요. 드로스 챔버가 있고 WF008이라는 USB 프리더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이미 제가 아이디를 다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리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딥프리저에 제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온도는 설정 온도는 마이너스 95도인데 현재 온도는 마이너스 90도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놓고
현재 기기가 러닝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그 기계에 아까 그 화면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터치스크린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이제 현재 온도고요. 이게 설정 온도인데, 그래서 설정 온도를 바꿀 때는 터치를 하면 이 디프레저라는 제품은 한번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설정해 놓은 온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온도, 설정 온도의 변경 같은 것들이, 변경 같은 것도 어떤 보안적인 장치를 필요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특정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설정 온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화면상에서 터치스크린 포트롤을 통해서 과거의 온도 기록이나 어떤 에러 상황에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건 사실 저희가 제품을 어저께 7시쯤에 와서 설계상에서 그때부터 틀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도 기록이 나와 있는 주문해서 볼 수 있고 특정 지점을 포인트를 하면 날짜가 언제였고 지금 디자인 몇 도였고 이건 또 이렇게 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크린 매니지먼트 기능이라는 것도 그리고 첫 번째 챔버의 첫 번째 렉에 첫 번째 박스에는 뭐 이런 네모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박스에는 이런 네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상대로 편집할 수 있어서 어떤 이슈에 누가 어떤 샘플들을 넣었는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곳 챔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는 그룹 챔버의 현재 온도가 30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30.3도고 30%의 그 습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습도는 36%고 이렇게 일단 이런 상태로 기기가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가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정 도도를 설정을 해서 슬레벨, 가장 높은 레벨의 도도를 설정을 하고 이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와이어라는 앱을 사용을 했죠. 이런 기능들을 웹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가 들어간 거고요. 현재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을 통해서도 앱을 통해서 보신 거랑 똑같은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죠. 특정 도도를 설정을 해서 기기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동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성에 있는 인큐베이터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이거는 WR0001이라는 아이디로 되어 있는 인큐베이터고요. 이제 좌우 스크린 통해서 보여주실 텐데 화면상에 있는 것처럼 현재 설정 온도는 55도고 기기가 러닝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재 온도는 30.6도다. 그래서 제가 설정 온도를 (37도로) 네, 바꾸고요.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모드를 설정하지 않았죠. 픽스드 모드로. 픽스드 모드 프로그램 모드가 있는데, 픽스드 모드는 한 가지 온도로 가동시키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모드고요. 프로그램 모드는 뭐 여러 개의 그 시간 단위로 서로 다른 온도로 설정을 가동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모드인데요. 안전 모드인데요.
전기스코드를 구성을 하고 가동이 먼저 스타트 모드였던 게 스타트 모드였던 게 러닝으로 바뀌면서 버튼 스톱으로 바뀌었죠. 근데 아마 했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가진단 기능이라는 것을 시연을 하겠습니다. 다시 뒷필을 구성하고요. 현재 마이너스 91도 돌아가고 있는데 딥필더의 에러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 열리지 말아야 될 때 문이 열린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프레서가 나간다거나 센서가 안 열린다거나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인데요. 문이 열리게 되면 문이 열렸다고 스크린상에 도 오픈 에러가 표시되고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앱상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표시로. 또 한 가지는 예를 센서가 고장났다. 센서에 이제 단락에 이상이 생겼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게 멀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센서에 어떤 인위적인 고장을 낼 수는 없고 센서에 연결된 회로를 저희가 여기가 그 외부로 스위치를 하나 빼서 이거를 제가 스위치를 온시키면 그때 센서 속에 센서 쪽으로 연결된 단락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순전히 오늘 시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 지금 스위치를 켰습니다. 네, 그럼 화면에 온도 센서에 에러가 생겼다는 창이 뜨면서 앱상에서도 에러가 생겼다는 창이 뜨죠. 또 이 에러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현재 도 에러가 있었고 11월 22일 12시 6분에 그 다음에 센서 에러가 있었다 12시 7분에 이런 식으로 또 에러 히스토리가 남겨집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랩 시스템에 있을 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연구하는 고객분들께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의 정보의 시연을 마쳤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것 이외에 아주 더 많은 그 샘플 항목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수는 없고 제가 보여드린 건 제가 아까 스마트 랩 시스템은 저희는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수성들이 제품 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짧지만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운영을 했고 이 이외에 제가 보여드린 것 이외에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건 예, 손을 들어주시고.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성의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장비 중에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된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장 지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사이버 보안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네. 현재 사이버 보안, 통신 보안. 사이버 보안이요. 사이버 보안 쪽인데, 네. 지금 이제 요즘 상당히 많이 강화돼서 와이파이 AP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많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한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뭐 사이버 보안을 통제하는 데가 이제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보안 심사를 그런 부분에서 통과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아마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에러를 수집하는 그런 리포트 기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공격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부분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마다 다릅니다, 상황은. 뭐 별다른 그렇게 서로가 그 일정하게 뭐 저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DC 안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 모든 그 파이어를 비롯한 모든 그 보안 서비스를 저희 서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뭐 이 저희 서비스를 아마 이제 이용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기관도 있고 까다로운 별도의 휴가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보다 이전에 이런 서비스가 이런 사실은 해킹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할 건가 말 건가, 가치가 있을 건가 없을 건가를 고민을 사실은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 결론적으로는 돌이켜보면 사실은 꽤 오래 그러니까 이전에도 꽤 오랫동안 아주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있었던 고민들이거든요. 과거에 아마 이게 해킹 문제는 뭐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문제고, 근데 그동안에 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야 그거 해킹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서비스가 될 거야, 사람들이 사용하겠어?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봤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편의성 또 사람들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결국은 다 성공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상품화되고 지금 우리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특정 기관, 보다 까다로운 보다 스트릭트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는 기관은 저희가 그에 맞도록 더 고객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 서비스는 결국 다 널리 사용될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뭐 제가 설명을 잘 해서 잘 이해하셔서 문제 없으시죠? 예. 네, 오늘 뭐 다시 한번 처음에 인정을 전원이 나갔을 때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원이 나갔을 때 그러면 통신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배터리가 있는지 아니면 네,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원이 나가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에 의해서 컨트롤러는 살아있게 됩니다. 네, 컨트롤러가 전원이 나갔다라고 정보를 해석이 됩니다. 예, 또 질문이 없으시면, 뭐, 아까 인사말에 말씀드렸지만, 바쁘신 와중에, 다 바쁘실 때일 겁니다, 이 지음이. 그래서 올해 실험기업에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연말로 가니까 막바지에 영업 패치를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 다 바쁘실 거고, 연구원분들도 혹은 연구 관련 기관 분들도 연말까지 하여튼 다 보고서 어디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바쁘실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뭐 오늘 이 짧은 시간 보여드린 것 이상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개발해서 보다 여러분께 더 가까이 내용 있게 제품과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임용 모델을 지금